이렇게 틀어졌을 경우에는 양악수술은 그 상태에서 잘라서 이렇게 맞추지만, 턱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틀어진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아니면 제자리로 와요.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차 치과의사이자 20년 이상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조입니다. 치과도 전공 분야지만 턱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셨잖아요. 턱에 대한 것 중에서 양악수술은 어떤 거예요? 양악수술은 말 그대로 양쪽 악자가 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턱, 아래턱을 수술한다. 그래서 양악수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할 때 위턱을 잘라서 이동시키고 아래턱도 잘라서 이동시키고, 그래서 전후, 좌우, 대칭 관계를 맞춰서 수술하는 경우, 서로 맞물림이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양악수술입니다. 양악수술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모형에서 보시면요, 위턱이고요, 아래턱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잘라서 이동을 시키죠. 위턱도 이동시키고 아래턱도 이쪽 부분에서 잘라서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턱끝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도 잘라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안 맞거나 전후 대칭이나 이런 관계가 많이 왜곡되어 있을 때에 교정이나 이런 걸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을 경우에는 뼈를 잘라서 이동시켜서 맞추는 거죠. 양악수술은 어느 과에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요새는 구강외과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치아의 교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물림. 우리가 양악수술을 할 때에는 성형외과에서도 하지만 요새는 구강외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악수술은 그냥 수술로 해서 한번 해가지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치아의 서로 교합, 위아랫입 맞물림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 경우에 치아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치열 교정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물게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치열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5%나 10%에서는 위아랫니 이가 잘 맞아서 수술로만 끝내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어요. 양악수술은 이렇게 턱이 안 맞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하는 건가요? 양악수술은 물론 외상을 입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전후, 좌우 많이 위아래 관계가 왜곡돼 있어서 치열 교정이나 이렇게 해서는 맞물림을 맞출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미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좌우 대칭이나 전후 관계를 치열 교정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을 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좌우 비대칭이나 나오고 들어가고 한 것도 전후 비대칭이죠. 큰 의미에서는. 주걱턱이나 무턱이나. 보통 주걱턱이나 이렇게 네, 무턱 네. 선천적인 건가요? 비대칭. 그렇죠. 대개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죠. 대개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턱이 나온 사람 그 가게에는 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선천적으로 턱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도 무턱, 턱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턱이 닳게 되면 뒤로 끌려 들어가요. 그지만 이것도 가계적으로 엄마가 무턱인 경우에 자녀들도 무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단 하나 주의할 게, 우리가 대부분 좌우 비대칭이나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인 원인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 정도는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그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이런 성장기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셔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턱을 한쪽으로만 고인다든지, 씹는 거를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손톱 깨무는 것도 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턱 비대칭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손톱을 깨무는 것도 이쪽 디스크에 나쁜 영향을 줘서 그 디스크나 이런데 그런 나쁜 습관들이, 턱관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우리가 벌릴 때마다 디스크가 같이 따라오고 움직이는데, 여기에 어떤 외부 영향, 나쁜 습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따라오다가 따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바퀴가 안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잖아요. 예. 이 턱도 기울어요. 턱은 얼굴에 기둥이 있거든요. 한쪽이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서서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요. 그래서 성장기 때 특히 그런 나쁜 습관이 있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턱은 우리가 보통 말하고 밥 먹고 무거운 거 들 때는 꽉 물어야 힘을 쓰는데 이때 말고는 사실은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그런 습관들은 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엎드려서 자는 것도 그렇고요. 또 다리 꼬는 것도 자세가 안 좋으면 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입 벌리고 자는 게 되게 안 좋아요. 비염이 있을 경우는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성장기 때 턱이 앞으로 자꾸 자랄 수 있어요. 턱이 유전적인 소인이 아닌데도 아래턱이 좀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 치료나 이런 걸 잘 해야죠, 성장기 때. 습관 같은 걸 잘못 들어서 이 턱이 이렇게 비대칭이면 무조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빠지거나 이런 문제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거를 살살살 이동시켜주면 원위치로 와요. 그럼 원위치로 오면 아까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에는 양악수술은 그 상태에서 잘라서 이렇게 맞추지만 턱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틀어진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아니면 서서히 이동시키면 제자리로 와요. 중심으로. 그 상태에서 치열 교정도 하고 같이 하면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슨 치료라고 하나요? 보통 턱 교정, 치열 교정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틀어진 거를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턱을 잘라서 위아래를 맞추는 거고, 턱 교정은 이렇게 틀어진 거를 다시 턱을 오게 하고 거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단점은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은 기간이 짧은 거는 있죠. 왜냐하면 수술해서 한두 달 사이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치열 교정은 같이 세트로 돼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교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턱이 이렇게 틀어지면 몸도 같이 틀어지거든요. 양악수술은 이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냥 수술해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턱 교정은 이렇게 서서히 몸을 바르게 해주면 몸도 바르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턱 교정을 하고 치열 교정을 잘 해놓으면 몸도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치열도 바르게 돼서 그런 기능과 심미적인 거를 같이 회복시키는 거고, 그러나 수술적인 방법은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몸까지 생각하면 어떤 한계는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약간 틀어지고 이런 거는 꼭 수술 안 해도 턱 교정을 하고 치열 교정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치료 잘 됩니다. 턱 교정은 치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치과에서 많이들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턱 교정이라는 게 디스크를 움직이고 턱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턱의 위치가 조금 바꾸는 거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예측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렇게 살살 이동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치료의 노하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좋다고 한 번에 무리하게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상당하거나 그 다음에 나 운동 안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잘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딱 끌고 가면 나 안 해, 공부 안 해 이러잖아요.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가이드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짝짝 해주면 얘가 재밌어하고 하는데, 무리하게 한 번에 어려운 거를 막 이렇게 해주면 나 이거 너무 포화 상태야. 똑같아 몸도. 살살 밀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서로 확 밀면 왜 밀어?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턱 교정도 그런 어떤 관계에 잘 이용하면 나름대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원장님은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의 환자를 턱 교정 많이 했죠.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25년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보면 몸의 대칭을 맞춰주면 뭐 허리 아프거나 또 이런 게 안 아프게 되고 어깨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틀어지면 여러 증상이 있는데 여자들은 피부 같은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턱을 잘 맞춰주면 여러 가지 기능도 좋아지고 미적인 것도 좋아지고 그렇다. 미용 목적으로든 뭐든 이제 사람들이 비대칭 턱에 조금 예민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가 있으면은 바로 양악 수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턱 교정도 고려해볼 만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큰 이런 거는 언제든지 우리나라 의료 이게 많이 열려 있고 많이 개방돼 있고 문턱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오피니언을 꼭 받아서 좋은 선택을 해야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의사를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막 그 쇼핑하듯이 이렇게 하고 안 믿고 그러면 치료 이 효과도 떨어져요. 스마트한 환자는 정보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그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거는 믿고 따르면 좋은 결과가 생겨요. 오늘은 턱 건강, 그 중에서도 양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습관을 고치시면 여러분들의 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턱관절 치료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책까지 쓴 치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턱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